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오늘도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 아무리 봐도요, LG화학 이슈의 무게감은 다룰만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5거래 연속 상승을 하면서 1년 중에 가장 높은 주가 위치 에너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금융투자에서는요, 무려 목표 주가를 100만 원 상단까지 높여놨습니다. 우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이슈부터 보시죠. LG화학이 그동안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특허로 격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에서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자,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 침해 이렇게 크게 두 건을 놓고 다투고 있는데요. 이번 국내 법원의 결정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게 6년 전에 합의한 내용을 깼는지 이게 관건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입장은 10년 동안 소송하지 않기로 했던 해당 특허를 놓고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거고요. LG화학은 특허를 등록한 국가가 다르다라고 반박한 건데 과연 오늘 누가 승자가 될까요? 만약 두 측 다 패소한다면 항소한다라는 방침이라서 아주 지루한 법정 공방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장기화될 거다라는 게 시장의 관측입니다. 사실 오늘 판결이 나긴 하지만 한 차례 연기된 거거든요. 이번 판결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오늘 나올 텐데 결과 꼭 주목하시길 바랄게요. LG화학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언제부턴가 2차 전지 관련주로 이슈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도 LG화학을 비롯해서 첨보, 대주전자 재료 이 관련주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흐름들이 바로 나와주고 있는데요. 사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계가 바짝 긴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최대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가 있는데 바로 CATL이죠. 이 기업이 글쎄 테슬라와 손을 잡고 혁신적인 배터리를 발표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사실상 있었거든요. 우리 입장으로서는 안 되는데인 거죠.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이죠. 차세대 배터리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근데 전혀 다른 유형의 그러니까 이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배터리래요. 그것도 주가 상승을 아주 빵빵 터뜨리고 있는 테슬라와 한다니까 다음 달 22일 정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이들이 예상대로 100만 마일 배터리 그러니까 한 160만 킬로미터 되는 거거든요. 이 배터리를 공개를 한다면 생각만 해도 안 좋죠. 배가 좀 아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2주 전쯤인가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큰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그 이후 또다시 오르면서 자신들의 자리를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CATL의 위험론이 과장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들이 열심히 애는 쓰고 저렴할 수는 있는데 지금 주력하고 있는 배터리가 출력이 낮고 무거워서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이렇게 확 늘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또 최근 잇따라서 CATL사의 배터리가 탑재돼 차들에서 그림과 같이 화재 사고가 나오니까 이거 불량 아니야? 안정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국내 업체들은 일단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호재가 돼줬습니다. 경쟁사의 눈물은 우리 기업에게는 기회인 거죠. 자, 게다가 LG화학의 입장에서는요, CATL과의 점유율 격차를 줄이고 결국 내년도쯤에 넘어설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살짝 잊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석유화학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요, 전 사업 부분에서 턴 어라운드를 해서 잘 해주다 보니까 와우, 10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바라본 증권사가 오늘 아침에 나온 겁니다.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LG화학이 오늘 드디어 77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보이시죠?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렇게 기록을 경신하는 모습은 언제 봐도 누가 봐도 짜릿하고 멋집니다. 국가대표 기업들이여 나아가라 응원하고 싶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입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을 응원하는 방송이고요. 함께 소통하고 싶습니다. 샵 3772 문자 저희 받고 있어요. 100원의 유료 문자이고 느낀 점을 공개하고 싶습니다.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하고 있고요. 또 24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팟빵과 팟캐스트로도 저희 송출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살펴서 적극 활용해 보시고요. 하루에 2분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신 분들 2분 당첨되신 분들께 저희가 또 치킨 상품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보세요. 자, 오늘 첫 번째는 특징주 공장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기자의 분석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고 이 시간은 메트로 손엄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래도 이 바비가 극성을 많이 피우지 않고 좀 물러났습니다. 좀 다행이네요. 그렇죠? 오실 때는 뭐 별 그거 없었어요? 괜찮았어요? 조금 비가 오는 듯 하다가 금방 그치더라고요. 그리고 태풍이 새벽에 지나가서 딱히 서울에서는 태풍의 그런 위력을 실감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도 그렇고 뭐 일부 지역에는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빨리 복구돼야 되는 문제고 걱정을 많이 하고 대비를 잘하면 또 예상만큼은 덜 괴롭히고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는 뭐 큰 피해는 이제는 없는 거죠. 좀 다행입니다. 여러분도 안전에 좀 각별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전해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각 경제 채널에서는 특징주를 어떻게 다뤘는지 저희가 납품된 상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를 모아봤습니다. 우선 LG화학이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경신했고 전 채널에서 다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가 오늘 역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MTN이 함께 분석을 했고요. 이외에도 이데일리 TV는 S넷, 콤텍 시스템, 넵튠을 선정을 했죠. 한국경제TV가 NH한국사이버결제, NC소프트, R소프트, 청담러닝, YG플러스, SD생명공학을 분석을 했고요. 매일경제TV는 북동, 인트론바이오, S맥, 현대차, 웹젠, 네이버를 선택을 했습니다. MTN이 유니슨, 바디텍메드, 그리고 카페24, KNN 분석했네요. 네, 손엄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오늘 전반적으로 특징주 보니까 엄지척할 수 있는 특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슈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오늘 하루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 수혜주가 다시금 재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IT 기업들은 오늘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고 카페24, NHN, 한국사이버결제 등 언택트 결제 관련 기업들이 강세입니다. 또 청담러닝, R서포트, 바디텍메드 등도 코로나19 수혜주로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전날 카카오게임즈가 기업 공개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이런 게임주의 다시 흥행이 예상되면서 게임주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넵튠, NC소프트, 웹젠 등의 강세입니다. 또 테슬라의 주요 배터리 협력사인 CATL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악재가 좀 겹치면서 국내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는 LG화학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중에서 이제 세 종목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어떤 이슈가 있는지 특징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채널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는 한국경제TV에서 꼽은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한사결이라고 부르던데요. 그래요? 네, 오늘 신고가를 찍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목받는 대표 언택트 기업이라서 종목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사실 52주 신고가를 오늘 장중에 찍었는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갑자기 찍은 건 아니고 줄곧 뭐 자주 찍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네, 사실 한사결이 그동안 짧은 시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좀 악재라고 하면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임원들이 주식을 대량 매도를 했는데요. 지난 21일에도 정순규 부사장이 보통주 3,000주를 장내 매도하면서 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보통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임원들이 주식을 팔아치우면 지금이 고점인가 하는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좀 악재로 꼽히는데요. 그동안 이 주가의 추가 상승이 제한적이었다면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황이 좋아도 너무 좋습니다. 증권사 목표 주가는 85,000원까지도 나오고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애널리스트 분들은 한 4개월 주가를 10만 원까지도 보더라고요. 소위 그래서 10만 결이라는 말도 좀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 명백한 언택트 수혜주는 당연히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반사 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도 상당히 고평가라는 우려가 있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잘 가잖아요. 사실상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만큼 국민들의 온라인 결제 건수나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고 이는 한사결의 이익 상승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업황이 좋다 보니까 뭐 긍정적으로 더 간다라는 말씀이시고 창사 이래 최대 실적에 대한 타이틀도 또 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온라인 쇼핑의 최대 선두주자 뭐 이런 또 수식어가 붙기도 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지금까지는 잘 왔는데 그렇다면 더 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는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답을 하고 싶으십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사결의 목표 주가가 10만 원까지도 제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주목할 점은 한사결 종목이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 종목이 됐다는 겁니다. 연초와 비교해서 한사결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은 15%에서 30%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IR 담당하시는 분과 자주 연락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연락이 끊이지 않는다고 해요. 이 영자로 만들어진 투자 보고서도 몇 차례 나왔습니다. 네. 또 해외 가맹점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한정됐던 실적이 해외로 확대된 건데요. 한사결은 이 애플에서 앱 스토어에 결제를 할 때 한사결 시스템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호재라고 하면 이 테슬라를 살 때 결제하는 시스템을 100% 한사결을 이용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통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네, 한사결이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따라서 해외 가맹점 매출 비중은 총 거래 대금의 1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같은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향후 추가 해외 가맹점 유입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해외 가맹점은 이 수익성이 좋은 만큼 비중이 올라갈수록 이익률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증권업계가 전망하는 한사결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7.8% 증가한 374억 원 수준입니다. 네, 우리가 왜 살다가도 내 측근, 내 사람은 어디 가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꼭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긍정적인 게 해외 고객사, 대형 고객사를 중심으로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더 긍정적인 것 같고 해외 고객도 유치하고 있고 또 그리고 해외 고객사에서 수수료가 또 훨씬 높다고 하니까 긍정적이네요. 이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LH 한국사이버결제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 장중에 73,000원을 찍기도 했고 뭐 10만 원까지 얘기가 나온다고 하고요. 오늘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도 들어오네요. 외국인이 더 많이 삽니다. 기관 대비. 이 부분도 좀 챙겨보시죠.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두 번째 종목은 MTN에서 꼽은 카페24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는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는 국내 첫 테슬라 상장 기업인데요. 예. 그동안 주가가 고물가를 하회하는 등 좀 부진을 겪었는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작으로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카페24 봐야 되는데 카페24 역시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뭔가 강한 모멘텀이 장착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어떤 힘이 있을까요? 카페24는 이 역시도 언택트 비즈니스 기반 기업으로 지금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요. 또 온라인 쇼핑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가 또 카페24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카페24는 쇼핑몰 솔루션 사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70만 개 쇼핑몰 계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카페24를 찾아가면 모든 창업부터 운영까지 모든 영역에서 도움을 주는 기업이에요. 친절하네요. 네, 예. 대표적으로 인블리, 스타일난다 등이 카페24의 대표 고객입니다. 네. 더군다나 국내 쇼핑몰들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카페24가 이러한 해외 진출 사업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 영역이 글로벌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 투자자 비중도 21% 수준으로 코스닥 기업들 평균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카페24는 사실 2분기 실적도 꽤 잘 나온 편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호재는 잘 있었어요. 그런데 성장 플러스가 앞서서도 마찬가지지만 플러스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성장 동력은 뭐라고 파악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카페24 대표님의 생각을 들을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인터뷰했어요? 네, 한 번 뵀었는데 예. 이 온라인 창업 시장에 대한 굉장한 책임감이나 목표의식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보통 카페24를 통해서 쇼핑몰을 운영하게 되면 월 이용료를 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전면 무료입니다. 반면 다른 온라인 쇼핑몰 이 솔루션 기업들은 돈을 받는 기업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아까 170만 개 쇼핑몰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월 500원씩만 받아도 연에 9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작은 비용도 받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신 건 온라인 창업의 작은 허들이라도 낮추고 싶다는 그런 가치관이 반영됐습니다. 적어도 90억 원을 포기하면서도. 네. 그래서 이런 네. 대표님의 마인드가 또 회사의 네. 성장성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가장 최근의 호재를 꼽자면 카페24가 오는 다음 달 1일이죠. 페이스북 9월?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의 글로벌 마케팅 성공 전략에 대해 세미나를 여는 겁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5월 중소소상공인을 위해서 디지털 커머스 지원 솔루션인 페이스북 숍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카페24가 국내 파트너 기업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향후 페이스북 숍스 시장이 확대되면 카페24와의 협업도 강화가 되고 네. 실제 실적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좀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올해를 기점으로 충분히 반등할 소지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올해 NH투자증권이 전망하는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8.6% 증가한 117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2021년에는 또 올해 실적보다 2배 이상 증가한 25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1일 주목해 봐야겠네요. 앞으로 이제 일주일 뒤 벌써 이제 9월이니까 페이스북 아시아 태평양 본부와 그런 마케팅 그런 전략 회의를 펼친다고 하니까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의류 패션에서 생활용품으로 비카테고리 이런 부분을 좀 확장한다고 하니까 네. 비패션으로 해가지고 카테고리 확장한다 하니까 이 부분도 또 잘 보시고요. 자, 오늘 장중에는 75,400원까지 올랐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하루 만에 좀 뒤집어져서 나타나네요. 이 부분도 포인트로 잡아보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가볼게요, 기자님. 네. 세 번째 종목은 이데일리 TV에서 꼽은 넵튠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상장 기대감에 게임주가 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넵튠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무슨 호재가 있을까요? 특별한 게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예. 네. 넵튠은 이 게임 기업인데요. 게임 기업이라고 하면 좀 카테고리가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네, 네. 카카오 게임즈처럼 모바일 베이스 게임사도 있고 넥슨처럼 사양 좋은 컴퓨터로 해야 하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도 있습니다. 넵튠은 모바일 게임에 좀 특화된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카카오 프렌즈 등과 같은 캐릭터 지적 재산권을 이용해서 캐주얼 게임을 만듭니다. 카카오 사천성 게임은 많이들 해보셨을 건데요. 주요 게임들을 나열을 하자면 라인 퍼즐 탄탄, 프렌즈 사천성, 탄탄 사천성 등이 주요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중소게임 개발사에 대한 인수합병을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면서 이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장르의 게임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HNC 게임즈를 인수해서 그 손자 회사인 지우게임즈가 보유한 소셜 카지노 게임 장르에도 진출했습니다. 현재 매출의 절반 이상이 이 소셜 카지노 게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M&A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평가된 게임사의 지분 인수를 통해서 투자 이익도 늘리고 있는데요. 가장 성공적인 최근의 투자라고 하면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 지분 2.1%를 매수를 해서 2년 만에 10배 이상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싼 거 잘 샀네요. 네. 예. 또 회사를 이끄는 정욱 대표이사가 현재 카카오벤처스 밸류업 파트너, 카카오 게임즈
고문 활동을 함께 하고 있어서 이 카카오 게임즈와 상당히 좀 연관이 있어요. 카카오 게임즈 상장에 따른 수혜도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저는 이게 가장 인상적인데요.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분이 더 부각될 거 아니에요. 네. IPO 이런 과정에서도 그 이후도 그런 부분이 좀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하게 됐는데 앞으로 또 호재는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상당한 느낌은 있는데. 예. 네, 넵튠은 이번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상반기 매출액 103억 원, 영업 손실 3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당기 순이익은 164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온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코스닥 관리 종목 지정 우려도 해소된 상황입니다. 이제 3, 4분기 실적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넵튠은 자회사를 통해서 신작 게임을 여러 개 출시할 예정인데요. 개발 자회사인 림블 유더는 자체 개발 중인 PC용 서바이벌 게임 블랙 서바이벌의 공개 시범 테스트를 지난 7월 말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10월 중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나부 스튜디오와 스포츠 베팅 게임도 개발하고 있어서 새로운 이 게임 영역에 진출하는 게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모입니다. 네, 그래요. 카카오 게임즈가요, 이 공모 자금으로 한 3천억 원이 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M&A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게임 업체가 잔뜩 또 설레는 마음으로 네. 이걸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특징주 만나봤습니다. NH 한국사이버결제, 카페24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넵튠 오늘 다 52주 신고가 기록한 특징적인 이슈가 있는 세 종목이었습니다. 자, 메트로 신문의 손엄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스타PB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오늘 시장을 색다른 시선으로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네, 증권사 스타PB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400명이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그러니까요. 예. 일단 뭐 상당히 지금 뭐 위험한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초기만 하더라도 대구 지역에서 늘어났던 그 확진자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다. 현재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문제는 현재 지금 이렇게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전반적으로 경제에 있어서 안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주식시장에 지금 현재 반영되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상당히 좋았어요. 경제도 좋았고 금리 얘기도 좋았고 인플레이션 얘기도 좋았고 다 좋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시장이 조금 반응하는 건가 싶더니 10시에 그 발표한 이후에 다시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팬데믹 상황까지 우려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3월장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뭐 경제에 있어서 지금 뭐 오늘 발표된 또 경제 지표도 보니까 또 마이너스 1.3%예요. 상당히 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무리 유동성 힘에 의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특징주를 말씀드리면 여전히 특징주는 뭐 언택 관련주들이 오늘 대장주다. 드디어 카카오가 40만 원을 넘고 41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예. 언택트의 대표적인 주자들이 다시 주가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KG 이니시스라든지 NHN 사이버 결제라든지 전자상거래, 전자결제 관련주들 또한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보였던 그런 모습들을 오늘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NC소프트도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언택의 대표 주자들이 강하고 또 그 대신 비언택은 오늘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늘 시장에 있어서 또 하나의 특징적인 종목은 제가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의 특징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말씀드리면
소위 말해서 정치인 테마주들이 지금 오늘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안랩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정치인 테마주들, 뭐 안철수 관련주, 홍정욱 관련주 이런 분들에 대한 지금 서울시장 선거 내년 봄에 있는데요. 이것을 앞두고 현재 지금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라면 자신이 어떤 뭐 권력을 가졌을 때 네. 자신 지인들이라든지 자신과 뭐 연관성 있는 회사에 특혜를 줬다. 뭐 우리가 이런 사회를 바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항상 또 이게 잡음이 또 불거지기 마련이죠. 그렇죠. 결국.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닌데 네. 주식시장은 마치 그런 걸 바라는 듯이 뭐 동문이다 뭐다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는 우리나라를 후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에는 네. 귀 기울이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어찌됐든 정치인 테마주들도 오늘 틈새 시장에서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일단 뭐 조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보면은 사실 하락하는 종목 수가 다수입니다. 그 예. 중에서도 튀는 종목들의 특징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사실 우리 시장이 막판에 상승 반전한 것도 정부가 사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신중할 거다라는 그렇죠. 부분이 있었는데 예. 오늘 400명으로 넘어가면서 약간 또 물음표가 생기고 있는 상황 조금 더 지켜봐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정부도 지금 뭐 계속해서 예. 이게 나오는 게 쉽게 결정을 못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재택근무로 돌입을 해야 되고 네. 이런 경제적인 타격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하지만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라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시장이 우려하는 바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후장은요 장중 저점에서 약간의 힘을 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양시장이 5거래 만의 하락세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오후장을 보낼까요? 일단은 어제와 오늘의 유사성이라고 보여진다라면 어제는 지수가 올랐고 오늘은 지수가 떨어지죠. 하지만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어제도 특정 섹터, 특정 업종만 올라가고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어요. 네. 오늘도 또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뭐 오늘도 제가 점심을 먹는데 직장분들이 곳곳에서 삼삼오오 다 주식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주식 얘기를 하는 것들을 이제 귀로 다 들리죠. 뭐 상한가라든지 뭐 어떤 특정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뭐 곳곳에서 이제 뭐 익숙해졌죠. 네. 익숙해진 뭐 상황인데 그분들이 다 이제 웃으면서 주식 얘기를 하세요. 뭐 지금까지 주식이 뭐 돈들을 많이 버셨겠죠. 하지만 속내는 조금 불안한 감이 저는 좀 이제 있을 것이다. 기분 좋은 불안감이 돼야 될 거죠. 예, 왜냐하면 몇몇 종목들은 지금 현재 며칠새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상황 3월 달보다 못 오른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혼자 내색은 못 하겠죠. 거기서 내색하는 순간 혼자 뭐 좀 웃음거리가 되기 때문에 예.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재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점이 있어서 시장을 저희가 이제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뭐 오늘도 추천 종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추천 종목을 지금 얘기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현금이라는 이러한 중요한 그러한 종목들을 갖고 계시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이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주고 사는다라는 개념으로 네. 주식시장을 좀 바라본다라면 굳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저점에 잡아야 되겠다 이런 욕심보다는 현금 비중을 조금 높여가는 것도 하나의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은 사실 개장보다 10시 이후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매일매일 해주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그만큼 10시 확진자 수 집계 이후에 가파르게 달라지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현금 비중이 있어야 될 필요성 맞습니다. 거기서도 찾아볼 수 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봐드렸고요. 불확실성을 일부 벗어날 때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때다라는 맞습니다. 조언도 여러분 예.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색다른 시선으로 저희 함께 관찰을 해봤습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생방송으로 주식공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1시 21분 지나고 있고요. 저희는 세 번째 마지막 코너 관심주 공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네,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주식공장 세 번째 관심주 공장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이제 태풍이 어느 정도 물러갔으니까 마음이 조금 여유가 생겨서 봄을 타세요? 가을을 타세요? 저는 둘 다 타는 것 둘 다 같습니다. 타요? 네, 봄에는 아무래도 꽃구경하느라 괜히 마음이 들뜨고 네. 가을에는 왠지 감수성 예민해지는 그런 예민해져서 네, 그렇게 좀 둘 다 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우울해진 분들이 많다고 하고 날씨 영향도 기분 많이 받잖아요. 호르몬 영향도 있지만 네, 그런 부분으로 사실 주식 관리 잘하려면은 이 감정 조절 잘해야 되는데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뭐 가을은 타지만 이성적으로 또 최연소 본부장으로서 주식 관리도 잘하시니까 그런 부분 저희가 오늘도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각 경제 채널에서는 오늘의 관심주를 어떻게 모아봤는지 납품된 상황을 여러분께 보고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에서 한솔케미칼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외에 앞서 전 채널에서 다 특징주로 분석한 LG화학을 매일경제TV와 MTN이 동시에 관심주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데일리TV는 금호 HT, EDGC, 파맵신, 팝트론, 옴니시스템, 테스, 제일약품 선정을 했고요. 한국경제TV가 DNC미디어, 덕산 테코피아, 코스모신소재, 이연제약, i3 시스템, 코오롱, 유비커스를 선정했습니다. 매일경제TV는 비트컴퓨터, ST팜, KMH, 유한양행, 코세스, SCM생명과학을 분석을 했고요. MTN이 네오위즈, 에이프로젠제야, HFR, SK텔레콤, 현대모비스, 에코프로비엠, LNF를 분석했습니다. 네,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자, 본부장님 이쪽에서 이제 1위 채널을 골라주시면서 전반적인 특징주, 관심주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일단 1위 채널은 한국경제TV를 제가 꼽아보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물론 시장은 그래도 생각보다 좀 견조하다라고는 하지만은 워낙 좀 코로나 사태 우려감이 좀 커지다 보니까는 네. 오히려 좀 더 안정적으로 좀 추세를 이어가시는 종목들이 좀 상당수 모여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1위 채널은 한국경제TV를 꼽아보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부족했던 채널은요? 네, 4위 채널 제가 이데일리TV를 꼽아보았는데요. 네. 일단은 뭐 종목들이 좀 일부분은 약간의 좀 변동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좀 더 투자자분들에게는 약간의 조금은 좀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에 좀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4위 채널로 꼽아보았습니다. 네,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를 다 모았지만 이것도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옥석 가리기도 철저히 저희가 2번, 3번 걸러서 말씀드리니까 이 코너를 주목해 주시고요. 자, 그럼 본부장님 이 중에서 저희가 세 종목을 일단 픽해서 관심주 내용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부터 좀 봐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이데일리TV에서 선정이 되었던 EDGC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종목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EDGC. 예. 일단은 EDGC 아무래도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로 좀 더 올해 좀 주목이 되기도 했었죠. 예. 워낙에 이제 7월 달에 좀 크게 좀 상승을 하는 흐름도 보였었고 사실 요즘 또 시국이 이렇게 좀 코로나 사태가 좀 확산이 되다 보니까는 이런 좀 진단키트 관련주에도 좀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안에서도 좀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요. 네. 또 그 이 코로나 이제 상황으로 인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시장 안에서 주목을 받긴 했었지만은 이 관련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안에서도 우리가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옥석가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일부 진단키트 관련주들 또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무서운데 그럼 내가 진단키트 관련주 들어가 볼까? 막연히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도 이 안에서 종목별 움직임이 또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좀 더 제대로 된 종목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상황들을 좀 지켜보니까는 사실은 뭐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진단키트 관련주를 들썩들썩했는데 또 이번 달 들어서는 새로운 코로나 관련주들이 시장 안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관련주로 뭐 언택트 관련주라든지 이렇게 좀 더 새로운 관련주들이 또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군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꼭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워낙에 물론 이제 오늘 EDGC가 또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연관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올해 상반기에는 한 차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 주목을 받는 기간 동안에 어떤 기대감 자체가 좀 일부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점은 조금 더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본부장님 이게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는
보면은 말씀해 주신 강조해 주신 부분이 옥과 돌을 잘 골라야 되는데 옥을 고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요? 매매 전략을 일단은 제가 진단키트 관련주를 한번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은 이렇게 시장에 좀 민감하기도 하고 워낙 이제 코로나 뉴스에 따라서 좀 주가 움직임이 또 변동폭이 좀 클 가능성이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좀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를 한 차례 주목을 받긴 하겠지만은 오히려 지금부터도 어느 정도 어떤 좀 매물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제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이 되었던 부분들이 주가에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절가를 조금은 타이트하게 잡고 약간은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네. 현재 좀 5%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지난 3월에도 한 차례 좀 이상적으로 좀 이상 그때 좀 나온 부분도 있었고 또 7월 한 달 동안도 계속적으로 좀 급등 시세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미 시세가 좀 나왔었고 또 이 안에서도 이미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도 다시 한번 좀 주가가 급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EDGC의 경우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되실 것 같은데 손절가의 경우는 제가 15,2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 21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의 방향성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약간 테마성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만큼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제 뭔가 리스크 있는 요인은 잘 브레이크를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라는 것처럼 이게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보수적으로 가봐야 할 종목이다. 관심주로는 분류가 됐지만 그런 의미에서 봐주셨고요. 오늘 EDGC에 대한 전략 챙겨드렸으니까 살펴보시죠.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두 번째 종목 제가 한솔케미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경제. 네, 그죠? 그렇죠. 예. 한솔케미칼의 경우가 아무래도 일단 정밀 화학 업체고 또 반도체 관련주로도 또 네, 포함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요즘에 최근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일부 반등이 좀 나오고도 있습니다. 예. 물론 한솔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약간의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서 주가의 조정을 받긴 했었지만은 다시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장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조금 주가에도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요. 정밀 화학 업체이면서 전자재료 사업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신소재 사업 관련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서는 이제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모습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기차 소재 이익이 그 비중을 따져본다면은 테슬라라든지 BMW의 이제 공급을 좀 공급이 증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파로 인해서 실적 증가도 함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5년간 좀 바라봤을 때 삼성의 그 차세대 TV인 퀀텀답 소재가 지속적으로 탑재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용 과산화 수소 매출 발생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최근에 다시금 주가도 어느 정도 좀 관심을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한솔케미칼이 오늘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솔케미칼은 2분기 실적은 사실 괜찮았잖아요. 호재도 들어보니까 이거 두둑한 편인데 앞으로 그러면은 성장을 좀 믿고 가봐도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이제 한솔케미칼의 2분기 실적을 좀 살펴본다면 이제 네.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쵸, 예.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2차 전지라는 그런 좀 소재를 조금 내놓다 보니까는 이로 인해서 공급이 또 증가를 하게 되고 이로 해서 매출이 발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은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신소재적인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신소재에 대한 증가가 영향이 된다면은 오히려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일봉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솔케미칼이 주가가 한 차례 좀 정벽 흐름으로 좀 올라온 뒤에 다시 한번 주가의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네. 오늘장 좀 장중에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긴 했었지만 다시금 좀 아쉽게도 소폭 밀리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는 이 21선에 다시 지지를 받으면서 오히려 재차 추세를 이어가시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평선이 정배열로 좀 자리를 잡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오히려 좀 더 추세적으로 대응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최근에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15만 원으로 제가 순정
손절 라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정고점을 빠르게 돌파할 수 있을지 한솔케미칼 기대로 좀 잘 보라라는 전략들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관심주 가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세 번째 관심 종목은 SK텔레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TN의 관심주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SK텔레콤 하면 대표적인 이렇게 통신주의 대장주 역할을 또 하게 됐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주에 대한 매력을 먼저 좀 살펴본다면은 어쨌든가 뭐 배당에 대한 매력이 가장 높습니다. 이 배당주로서의 매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통신 사업 자체가 안정적인 또 매출을 좀 이어지다 보니까는 이로 인해서 메리트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나라고도 보고 있고요. 어쨌든간 좀 SK텔레콤의 어떤 좀 실적적인 부분들을 살펴본다면은 꾸준히 또 영업이익 증가를 하는 모습이 또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를 살펴보면은 이 3년 만에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모두 증가를 좀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통신 업종 자체가 또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감도 높았었고 또 안정적인 매출처는 또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기대감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어떤 5G 시장 자체가 또 이렇게 점유율이 또 개선이 되고 있고 어쨌거나 사실 5G 우리가 얘기가 이제 5G에 대해서 많이들 좀 나오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생각보다 좀 적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5G 이용자 수가 워낙에 증가세를 또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다시금 실적에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도 보고 있고요. 네. 뭐 또 추가적으로 자회사 SK 브로드밴드도 있습니다. 이 SK 브로드밴드가 역대 최고 실적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했다라는 좀 소식이 나오고 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영업이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거나 다시금 좀 추가적인 성장이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SK텔레콤의 경우가 최근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주가 상승을 좀 견인을 하지 않았나라고도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 통신 사업 자체가 좀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좀 자리를 잡으면서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 통신주 저희도 다뤘었는데 마케팅 비용을 잘 줄여가지고 선방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중에서도 SK텔레콤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파악해 보시고요. 대장주에서 그 면모를 과시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김진경 본부장님의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장 관심주는 대화제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아마 7월 23일경에 지금 주식공장에 출연해서 제가 그때도 대화제약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도 대화제약의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은 다시 한번 대화제약을 공략을 해볼 시기가 왔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장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은 뭐 사실 이렇게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눌림목을 좀 공략을 잘하고 오를 때 매도를 하고 다시 눌림목 공략을 조금 제대로만 해준다면 이런 타이밍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 없이 좀 대응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대화제약이 바로 이제부터 강한 시세가 나올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내용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4월 14일이었습니다. 이 리포락셀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이 경고용 항암제인 기술 보호 기간을 이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기술 수출 협상의 유리한 위치를 또 선점을 하게 되는 어떤 좀 계기가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화제약에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한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 기술 조성도 마련을 할 수 있는 좀 이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또 조금 더 앞서서 러시아라든지 또 일본 등에서 먼저 이미 특허 취득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과거 17년도에 그 2,500만 달러 규모의 중국 하이어 바이오 파마의 리포락셀의 기술 수출을 완료를 했었는데요. 19년도 6월에는 이미 중국 파트너사 이제 지분을 취득을 한 상황이고 중국 내에서 임상 3상이 개시가 되면서 파트너사와 다시 한번 협력을 강화를 하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미 34억이라는 그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지분의 0.54%를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 또한 추가적으로 위암이라든지 또 유방암 적응증으로 인해서 임상 3상을
협상은 진행 중에 있는데 22년도에는 이제 상업화 목표로 판매 시에는 오히려 로열티에 따른 수입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화제약이 앞으로 다시 한번 좀 추가적인 어떤 신약이라든지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 움직임을 좀 더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대화제약이 그 8월 12일 날 18,000원까지 가서 이게 52주 신고가였거든요. 현재는 16,650원 선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고점 탈환을 금방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강한 시세 분출의 최고 구간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디까지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예. 제약주들을 먼저 살펴본다면 오히려 제약주들 안에서 흐름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차트 흐름이 좀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러한 종목들이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제 대화제약도 마찬가지로 한 차례 조금 눌림이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또 손쉽게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격대를 좀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큰 시세를 좀 앞당기고 조금 더 수익을 챙겨보시는 전략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7%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거래량이 나오지 않은 모습이지만은 오히려 이 이평선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고 좀 강한 시세가 나와주고 또 여기서 추가적인 거래량이 나와준다면은 오히려 좀 강력하게 좀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고요. 이미 이평선 자체는 좀 더 정배열로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요즘 시장 자체가 약간의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추세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을 꼭 좀 살펴보셔야 되시는데 대화제약이 바로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단 대화제약에 좀 강하게 시세가 나와준다면은 오히려 2만 원대 이상까지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월봉의 흐름 보셔도 워낙에 좀 더 낙폭 과대되었던 종목입니다. 요즘 시장 안에서 낙폭 과대가 되고 있고 또 몇 년 동안 좀 소외가 되고 주목받지 않았던 종목들이 이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화제약도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저렴한 가격권에서 공략한다면은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 가능하시고 순저가는 15,000원, 목표가는 22,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화제약 적절한 그 가격대에서 거래량 급증했을 때 그 타이밍을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 포인트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화제약까지 만나봤습니다.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주식 방송 되고 싶습니다. 주식공장 내일도 더욱더 밝은 모습으로 12시 5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